안녕하십니까, 회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원 트랜스를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전원 트랜스가 0V, 220V에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쭉 해서 지금 이렇게 할까요? 일단 다이오드 방식으로 정류를 할 것이냐, 방식으로 정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정류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이오드 방식으로 먼저 아주 간단하게 다이오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히팅을 지금 우리가 12AX7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6V6라고 하는 관을 이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일단 한 알이 들어갈 테고 요게 두 알을 사용을 할 건데, 그러면 얘하고 전화 그 히터를 보면 얘가 볼테이지가 6.3V로 쓸 수 있고 12.6V로도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V6는 6.3V를 사용을 하죠. 그러면 편한 거는 지금 뭐 이걸 하나 가지고 다 쓰면 되잖아요. 얘를 굳이 12.6V를 만들어서 넣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6.3V를 사용할 건데, 6.3V를 사용할 때 얘를 요것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냐면 얘를 히팅을 그러면 그냥 교류로 사용을 할 거냐 직류로 사용을 할 거냐, 그렇습니다. 얘들은 교류와 직류를 다 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히팅 방식에 교류 히팅이 있고요, 교류 히팅이 있고 그 다음에 직류 히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장단점이 뭐냐? 직류 히팅은 직류로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교류 히팅은 그냥 바로 여기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겠죠. 근데 이 히팅에서 직류 히팅보다 교류 히팅보다 직류 히팅이 이 험이 발생하는, 그렇죠? 험이 발생하는 요소가 직류 히팅이 더 낫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류로 히팅했을 때 험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로 하는 것보다는 직류로 하는 것이 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근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잘 지켜야 될 거를 지키고 만들어 보면, 더군다나 이제 그 직열식 말고 방열식 진공관에 있어서, 특히 지금 이것 같은 뭐 교류도 마찬가지지만 얘도 12AX7 같은 관도 3극관이긴 하지만 얘도 방열 방식이고, 6V6도 역시 얘도 방열 방식의 5극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교류 히팅을 했다고 해서 이 교류 히팅 한 것 때문에 험이 발생하는 일은 사실은 별로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또 교류로 히팅했을 때도 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뭐 교류 히팅을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대신에 직열 3극관의 경우는, 직열 3극관 여러분 잘 아시는 300P, 그렇죠? 300B라든지 2A3 같은 이런 관들은, 직열 3극관들은 이 험발생 요소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얘들은 직류로 히팅을 하는 것이 더 훨씬 험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직류 히팅을 할 것이냐 교류 히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교류 히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3.15V, 3.15V, 0 이렇게 해서 그냥 양파 전원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제 12AX7에는 4번과 5번을 결선하고, 그러니까 묶어주고, 그 다음에 9번에다가 이렇게 두 가닥의 선을 다 집어넣는 거죠. 4번, 5번 결선한 거하고 그 다음에 9번 결선한 거하고 해서 3.15, 3.15를 양파로 집어넣고
얘를 그라운드 하시면 이러면 아주 간단하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V6 같은 경우는 6V6는 2번과 7번이 히터선이죠. 그러니까 얘를 역시 여기서 따가지고 2번에다가 얘를 7번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주게 되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류 히팅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직류 히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렇죠? 직류 히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요거 실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요거 3.15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묶으면 여기에 뭐 나옵니까? 얘는 3.15 곱하기 3. 여기 3.15 하니까 더해서 6.3V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에 제가 그 정류 방식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가 모르시면은 그 앞쪽에 제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되고요. 3.15V를 다이오드 두 개로 정리해 가지고 묶으면 여기서 이제 캐패시터 하나 써야 되겠죠. 이랬을 때에 여기는 3.15를 묶어서 6.3V가 나오는 게 아니라 3.15V에다가 곱하기 1.4배. 요거는 이론입니다. 1.4배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가 나오는 거지 이게 6.3V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3.15에다가 뭐 1.3배 정도, 1.4배 정도 하면은 뭐 고전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직류 방식으로 직류 히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의 전원 설계를 하실 때 이걸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이오드를 정류를 해서 다이오드 두 개 가지고 정류를 해서 그냥 얘를 쓸 거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바로 히터로, 그렇죠? 그러면 직류로 히팅할 때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예를 들면은 12AX7 같은 경우는 지금 4번, 5번과 9번이 히터선이라고 그랬죠. 사실은 4번, 5번, 9번이 히터선이 아니라 4번과 5번이 히터선이고 9번이 가운데 중간 탭에서 그라운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얘는 4번과 5번을 묶어서 이 4번과 5번에다가 직류 넣어주시고 9번을 그라운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면 4번과 5번을 묶고 그 다음에 9번을 집어넣으시게 되면 여기다가는 뭐가 나와야 되겠죠? 6.3V DC가 나와야 되겠죠? 6.3V DC가 나와서 이 DC가 이렇게 4번과 5번을 묶어서 한 선 들어가고 9번은 그라운드를 해주시면 직류로 히팅이 되는 겁니다. 12AX7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12AX7 말고 여러분 6N2 뭐 P 이런 관들 6N2라고 하는 관이 12AX7하고 성향은 같은 관인데 핀 번호가 다르거든요. 얘는 9번 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번 핀이 없고 4번과 5번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시면 되죠? 4번이나 5번 아무데나 넣어주시고 5번을 그라운드 하시는 거죠. 이렇게 0번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6N2P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류로 넣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하실 때 이렇게 설계하시죠. 만약에 지금 여기가 3.15V 이렇게 설계해서 얘 꺼내서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제 전압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얼마 나와야 되죠? 6.3V가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6.3V가 나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6.3V에 1.4배를 나눠주면 여기서 6.3V를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1.4배 증폭을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4배, 6.3을 1.4로 하면 4.5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4.15V, 4.15V 양파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정류했을 때 6.3V가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 계산해 가지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양파 전원을 그 교류 히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직류 히팅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트랜스를 설계하실 때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왕 또 직류 히팅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번엔 단파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0하고 여기서 6.3V 이렇게 빼서 단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갖다가 다이오드를 브릿지 다이오드를 써서 얘는 단파니까 브릿지 다이오드 쓰셔야 되겠죠. 이 브릿지 다이오드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원이 나올 때 여기서 전원이 나올 때에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갈 테고요. 이쪽은 이쪽으로 갈 테고. 그다음에 이렇게 갑니까? 예, 이게 맞나요? 이쪽으로는 못 가요.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을 해서 하여튼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해서 얘를 정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할 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 6.3V 하시면은 여기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볼트 나와야 됩니까? 여기서 4.5V 정도로 정류를 해주시면 여기서 얼마나 6.3V 정도 나와.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릿지 다이오드 정류나 아니면은 일반 다이오드 정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다이오드 정류를 했을 때 사실은 얘가 뭐냐면은 여기서 정류를 했지만 이 정류한 다음에는 뭐가 남아있죠? 리플이라는 게 남아있죠. 리플. 그렇죠. 사실 뭐 히팅을 하는데 이 리플까지 신경을 쓰겠다. 네, 저는 사실 합니다. 저는 사실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정류를 한 다음에 얘도 리플이 남아있을 테니까 이 리플을 제거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우는 이 정전압 회로를 써주시면 그때 되게 잘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전압 회로라는 게 여러분 트랜지스타를 하나 사용해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사용하는 정전압 트랜지스타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타를 이용해서 정전압을 잡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지금 얘가 6V짜리 정전압인데요. 그러니까 6.3V가 없으니까 6V 뭐 그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6.3V, 6V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트랜지스타를 달아서 얘는 그라운드하고요. 얘는 그라운드하고 이거 트랜지스타 있는 거 그대로 그린 겁니다. 저 트랜지스타에 뭐죠? 여기 그 회로로서는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좀 편리하게 트랜지스타를 그대로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쪽에서 출력을 빼고 여기다가 콘덴서 달아주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캐패시터 달아주면 여기는 6V 정전압을 달아주면 이 정전압 회로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어떤 회로가 들어오든 항상 6V의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6V짜리 정전압을 써주시면 완전히 이제 리플까지 제거된 그런 그 직류 전기, 여기서 DC 6V의 직류 전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뭐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쓸 수 있지만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에 뭐냐면 여기서 6V의 정전압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큰 게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전압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이거 설계를 할 때 한 7V 정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대략 9V 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9V짜리 정전압을 거치게 되면 6V 아주 안정된 정전압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직류 히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기술적 노하우에 속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히팅에서 이제 교류 히팅, 직류 히팅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여기서 0, 3.15, 3.15를 가지고 0, 3.15, 3.15를 가지고 히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어떤 거였죠? 여기서는 이제 얘는 B전압을 만들기 위한 건데요. B전압을 만들기 위한 건데 여기서는 그러면 뭐로 갈 거죠? 우리가 두 가지죠. 다이오드 정류를 할 것이냐, 그죠? 다이오드 정류할 것이냐, 아니면 진공관을 이용해서 정류관을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정류관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정류관을 위한 히팅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5U4G라고 하는 정류관을 사용한다 그러면 얘가 얼마였죠? 5V짜리 히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5V 히팅을 하고요. 5V 히팅을 하고 요거까지 회로로 다 그려드릴게요. 회로로 5V짜리 히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히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히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B전압에서 얘를 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양파를 쓰시는 게 좋다. 그죠? 얘를 정류관 방식을 쓰려면 양파를 쓰시는 게 좋은데 여기는 5V고요. 이거 3A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 정류관을 사용하시려면 트랜스 커져야 돼요. 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더. 얘를 그라운드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였죠? 우리가 예를 들면 230V. 근데 정류관 방식하고 다이오드 방식하고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류관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원래 교류 전압 곱하기 1.2배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하셨던 것대로 한다면 여기서 다이오드 방식으로 정류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전압을 꺼내시려면 얘를 더 줘야 되겠죠. 뭐 정확히 계산하지만 240V에서 245V 정도 줘야 될 겁니다. 240V의 양파를 꺼내서 그죠? 얘는 더 높아져야 된다고요. 저기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되면 플레이트에다가 양쪽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선에서 그죠? 그 중에 히터선 하나에서 선을 빼가지고 이때에 캐패시터를 끼워주시면 캐패시터를 해주시면 자 그렇게 하면 정류관을 이용한 회로가 다 완성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예를 들면은 뭐 230V, 230V 써가지고 여기를 다이오드 2개 사용해서 이렇게 정류를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정류를 하시게 되면 230V 곱하기 이때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4배 그렇죠. 1.4배는 채 안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조금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회로를 구성하시면 이제 되시고요. 만약에 브릿지 다이오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양파 만들지 마시고 단파로 사용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0, 230 할까요? 그래 놓고 얘를 어떻게 브릿지 다이오드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브릿지 다이오드 쓰셔가지고 여기다가 캐패시터 다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230 곱하기 1.4배의 전압이 여기서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평화를 하셔야 되죠. 여기는 이거는 평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평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제일 간단한 방법이 뭐죠? 초크 코일 쓰는 거죠. 자 10H짜리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원래 조금 더 크게 용량을 잡으시면 한 200mA 정도 쓰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200mA까지 안 쓰셔도 괜찮기는 해요. 이때는 지금 그렇게 전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지금 이 헨리라는 거 이거 L 값이라고 하는 거죠. L 값은 LCR 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 값을 잴 수 있고 컨덴서 값 잴 수 있고 저항 값 잴 수 있는 LCR 메타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LCR 메타는 뭐 간단합니다. 단순한 값이고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이런 LCR 메타를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앰프를 만드실 때 이런 기기까지 필요하시지는 않아요. 이제 전문가들이 또 이거 말고도 다른 트랜스들의 L 값을 또 재야 될 필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또 그런 전문가들이야 저런 기계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그냥 이 부분 사용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재밌는 거는 뭐냐면 싱글 앰프가 훨씬 간단한 앰프인데 싱글 앰프를 만들 때 이 L 값이 더 높은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푸시풀 앰프 사용할 때는 5헨리 정도를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10헨리를 사용하거든요. 싱글 앰프에서는. 왜 싱글 앰프에서 더 높은 값의 헨리 값을 갖는 코일을 사용을 하느냐? 이거 헛 문제인데요. 결국에 여기서 정류라고 하는 것은 리플 제거 아니겠습니까? 리플 제거인데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싱글 핸디드하고 이 푸시풀 앰프가 있을 때 사실 싱글 앰프가 굉장히 간단하고 푸시풀 앰프가 복잡하지만 이론적으로 이 리플 때문에 일어나는 험, 그렇죠? 리플 때문에 일어나는 험에 대해서는 사실은 PP보다 싱글 핸디드가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푸시풀 앰프는 나중에 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개의 신호를 결국에는 반을 잘라서 뭐 한쪽을 뒤집어 가지고 나중에 합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졌던 리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 상쇄를 하기 때문에 이 전원험, 즉 리플이 달려있는 데에서 일어나는 리플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험이 이 PP에서는 많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험에 취약하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만들어 보시면 험 나는 것이 사실 싱글 핸디드는 많이 만들어 보시고 잘 정확하게 만들어 보시면 워낙에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험이 잘 안 나는데요. 푸시풀 앰프는 워낙에 복잡하기도 하고 또 얘가 저기가 높기 때문에 증폭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나중에 이제 그 신호를 일치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만들어 보시면 푸시풀 앰프가 훨씬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험의 발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푸시풀 앰프가 훨씬 어렵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여기는 대략 10헨리에 뭐 200mA 근데 이 정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좀 이론적으로 제가 크게 잡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콘덴서 달면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캐패시터 용량입니다.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그 진공관으로 정류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공관을 보호하기 위한, 즉 이 정류관을 보호하기 위한 캐패시터 용량의 한계치가 딱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20 마이크로페럿에서 한 50 마이크로페럿 정도까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각각의 관마다 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정류관 정류의 방식에서는 이 캐패시터 용량을 낮은 용량으로부터 높은 용량으로 점점 더 크게 가져갑니다. 대신에 정류관 방식, 다이오드 방식은 이게 예를 들면 120 마이크로페라드, 여기는 82 마이크로페라드, 그 뒤에는 47 마이크로페라드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적은 숫자로 이게 내려가게 되죠. 얘는 점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진공관 정류 방식과
이 다이오드 정리 방식에서도 캐패시터 사용의 용량이 좀 다르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화례로 만들어지고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6V6를 만들 때 여기다가 시펠리, 그죠? 시펠리에 200mA 정도 달 겁니다.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 뒤에 회로를 또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B 플러스 전압이 나오고, 이 B 플러스 전압이 어디로 갑니까? 출력 트랜스를 통해서 6V6 간의 플레이트에 연결되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전압이 여기서 나오고요. B 전압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트랜스를 통과해서 플레이트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B 전압을 만드는 데까지 회로가 완성됐네요. 여기다가 120 마이크로페라 쓸 거고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렇게 할 겁니다. 간단하게 가시죠. 그래서 다이오드, 브릿지 다이오드 쓰시고요. 브릿지 다이오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캐패시터 달고, 초크 코일 달고, 그렇죠. 이 초크 코일 대신에 뭐 달 수도 있죠. 리플 제거 평화 회로. 그건 제 동영상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거 다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B 플러스 전압 나오면 이제 플레이트에다가 전압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그죠? 그 뒤에 그 6V6의 스크린 그리드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2AX7의 플레이트의 전압을 인가해야 되니까 그것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